그때의 초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담은 전래동화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화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백종원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가스와 거제도 거미새 라면을 보면서 장사하는 우리에게도 전래동화처럼 주는 교훈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있는 성공과 실패를 하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의 전래동화에서처럼 비록 흥부는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었던 놀부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줘서 박씨를 얻었지만 그 박씨에서 호랑이가 나와서 재산을 가져가고, 용이 나와서 남은 재산마저 가져가고, 귀신이 나와서 혼미백산하게 만들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처럼 포방터 돈가스 부부는 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내가 안 남고 못 벌어도 줄 서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없애고자 대기실까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고, 끊임없이 나오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힘들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자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이문을 남기고자 음식의 품질과 타협하는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 이제 작은 빌라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면서 전 재산 3천만 원밖에 없었어도 이들은 한결같았죠. 그러다 보니 기회가 찾아왔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성공의 공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백종원 대표는 포방터 돈가스를 제주도로 이전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연돈 사장님 부부는 일터와 보금자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제도 거미새 라면의 경우 처음 골목식당 솔루션 할 때 워낙 발길이 뜸한 동네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고 재료를 버리는 게 일쑤였고, 홀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판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솔루션 이후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음식에 잘 어울리는 장면까지 솔루션 받아 골목식당 거제도 편 3곳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아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방송 이후 아니나 다를까 거제도라는 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매출의 한계가 보였고, 많은 손님이 오다 보니 일매출, 월매출, 한 달 수익 등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되었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줄 서는 사람들 전부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소액 결제는 현금을 유도하고 1인 1라면을 꼭 시킬 것을 요구하고, 국밥 한 줄은 포장만 가능했어요. 이 모든 게 카드 수수료가 아깝고 작은 공간에 테이블 회전이 안 되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TOT, 톡김밥의 톤 양도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로 줄었었고, 심지어 간도 심심했습니다. 거미새 라면의 경우 거제도 특산물인 돌미역과 흑새우가 주 재료인데 새우 맛도 약하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어 백 대표도 직접 시식을 해봤지만 알려준 맛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알려준 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우 맛이 약해서 갈아 넣어서 심지어 더 많은 양을 넣고 있다고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알려준 대로 한 걸까요? 소액 결제는 현금을 유도하고 카드 수수료 2% 정도를 아까워한다면 재료에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백종원 대표의 말처럼 다른 것들이 다 흔들리는데 음식이 안 흔들렸겠냐는 말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백 대표는 점검 후 나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고 말하고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말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 흥부와 놀부의 전래동화가 생각나기 충분했습니다. 누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회를 잡는 반면, 누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초심을 잃고 기회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포방터 돈가스와 거제도 거미새 라면의 경우는 지금 장사하는 우리들의 이유 있는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심을 잃은 자와 잃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포방터 돈가스는 착한 사람이고 거제도 거미새 라면은 나쁜 사람이다가 절대 아닙니다.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거미새 라면의 사장님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장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게 하나 갖는 게 꿈이어서 정말 연돈의 사장님 부부처럼 저희 부부도 한 팀 한 팀 들어오는 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8년에 3월 24일 제 가게 첫 오픈날 오전 11시 40분 정도 2번 테이블에서 딸기 주스 2잔을 드신 손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석이 되어서 돌아가는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아깝던지, 죽치고 앉아서 시키지도 않고 있는 손님들이 왜 이렇게 밉던지, 심지어는 처음에는 깨진 접시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았냐고 먼저 묻는 게 순서였고, 그릇값 걱정하는 손님을 오히려 괜찮다면서 제가 손님을 먼저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진 그릇값도 음식값에 넣어서 청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손님의 잘못이 더 크게 보였고 우리의 손해는 더욱더 커져 보였습니다. 물론 깨진 그릇값을 받고 안 받고는 업주의 마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진 그릇값을 안 받는 게 편했던 예전 제 마음이 어느 순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제 눈에는 손님이 돈으로 보이고 제 심장은 고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계산기 튕기듯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며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직원이 제 옆에서 떠나는 것도 느끼고 손님도 떠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게 느껴졌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의 초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일을 즐기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손님이 자연스럽게 늘었고 누군가는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는 제안까지 해주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일을 쫓다 보니 기회가 찾아왔고 어느 순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반면 일이 아닌 매 순간 돈을 쫓게 되면 무언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직원도 손님도 말이죠. 결국엔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하고 매일 노동만 하다가 돈도 일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처럼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초심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맥형이 영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 제한, 리미트, 규제를 먼저 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단가를 생각합니다. 결국 가격 인상과 재료 타협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됩니다. 과연 이런 곳이 오래 갈까요? 잘 되는 곳은 제한하는 것이 오직 딱 한 가지, 판매량입니다. 내가 최상의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판매하는 게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은 고객 기대감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백종원 골목식당이 1년 넘게 줄을 서는 곳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방터 연돈이 제한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판매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브랜드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렇게 초심을 잃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주의 운영 역량이 매우 크고 이래서 중요합니다. 몇 개월 하다 보면 주관적 판단으로 운영에 제한을 만드는 곳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끝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곁드리고 싶네요. 전래 동화처럼 외식업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방장하고 사장하고 잦은 다툼 끝에 주방장이 그만두기 전에 가게가 빨리 망해버리라고 밥도 엄청 많이 퍼주고 식재료를 낭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손님상에 제공했더니 그 가게가 망하기는커녕 대박집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죠. 이런 이야기처럼 손 큰 사람들이 장사 잘합니다.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갈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안녕.